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해야겠네요. 써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사무실도 나 다 쓰라고 했는데 네. 뭐 재택도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이거 일이온 앞으로 이걸 좀 고민이 많네. 하여튼 저는 일정이 계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로 한 일정들이. 나도 오늘 컨콜로 바뀌었어 다. 그렇죠. 다 원래 컨콜로 바뀌기도 하고. 2시랑 4시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문성무가 나한테 컨콜로 바꾸자고 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청주 가는 일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청주 그 기업 가는 거 아닌가? 네, 기업 가는 건데 여의도 사람 오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의도 사람은 뭐 문제나. 여의도 확진 너무 많잖아요. 저희 여의도가. 건물에만 해도 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네 괜히 몸만 좀 찌분해도 괜히 찝찝해가지고 막 이러고 네. 있고 동성들 좀만 이래도 난리고. 근데 시작한 김에 오늘 오면서 아침부터 이제 저 의외였어요. 이거는 말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스탠스를 좀 잘 말해왔고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저희 출하 쪽을 잘 짚어왔잖아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인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그거를 막 못마땅하고 막 엉터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긴장 상하더라고 좀 이렇게. 사실은 오히려 되게 나름대로 그런 거를 왜 무엇을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마이크 컨텐츠 때부터 말씀했던. 남대중이 어제 계속해서 이거 녹음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로. 전화들 뭐 유튜브 같은 데 자꾸 전화 와서 오나 봐요. 출연해달라고. 근데 저번에 내가 3% 딱 한 번 나가는 조건으로 네네. 내가 다시는 안 나가도 된다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와서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반도체끼리 논쟁 붙인다는데도 안 간다고. 이한나 연구원도 얼마 전에 무슨 또 뭐 피카우 논쟁에 오라고 그래서 안 가도 되죠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자꾸 애널들 이런 식으로도 반응들이 오니까 애널들이 그냥 접하지 않는 게 낫지. 그러다 보면 다 뭐냐면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찾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논쟁을 통해서 그치.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좀 시청자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래서 그냥 좀 그래요. 저는 많이 대중관을 가고 싶은데 뭐지? 난 반응이 난 되게 어디에서 야 삼성전자 어제 녹음해놓고 속으로는 야 이거 조회수 엄청 나오겠구나. 네. 이거 사실 이게 논쟁의 핵심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클릭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또 왜 이러냐면 어제 오후부터 계속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시장이 이제 둘 빠지냐고.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시장 얘기는 안 해. 그냥 어차피 그래요? 내년 되면 뭐 지금 이제 또 금리 내려고 하니까 뭐 성장이 이제 호들갑들 떨겠지 뭐 이거 다시 성장주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 별로 변화 없거든. 이제 그래 결국은 이번에도 아마 그 백신이 우리가 덜 맞아서 그런데 백신을 어느 정도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나면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갈 거란 말이 대다수거든. 칼럼에도 썼는데 얼마 전에 헤럴드 경제 칼럼도 그걸 썼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다 리오프닝 하겠다는 뜻이거든 지금. 그러면 리오프닝 됐을 때 좋아지는 게 뭐냐? 그건 숫자가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 실적 쇼크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살 거냐? 아니면 최근에 좀 소위 다시 이런 비싸지만 이쪽으로 갈 거냐? 뭐 이거 갖고 얘기들 하는데 둘 다 가져가면 되지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코로나가 당장 한 2, 3주간은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때 아마 좀 내년을 대비할 포트폴리오 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일 다음 주 일정부터 봅시다. 뭐 오늘. 네, 일단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두 가지 정리했는데 위에 있는 어닝 시즌보다는 금통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데이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통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 15일이니까 목요일이죠.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인상이 될 거냐? 시장에서 예상한 게 8월, 9월, 10월 3개가 제일 많았어요. 8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7월에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8월에 되려면은 7월에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2명 정도였다 정도면은 8월에 인상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사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한 거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을 때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라서 뭐 올해 올릴 수는 있겠지만 뭐 8월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희망사항인 것 같고. 네.
어쨌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두세 차례 올려도 네. 기준적이지 않았다, 완화적이다라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올해 인상이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지금 뭐 1,000명 넘었다고 해가지고 뭐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생각에 8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강력하게 계속 한국은행과 함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지 조금 조심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닝 시즌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실적이 발표가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금융주들 뭐 큰 거는 다음 주에 다 실적 발표합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뭐 이런 데도 하고 골드만 이런 데도 하고 좀 특이한 거 같은 경우에는 델타 항공 있잖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업종 중에 하나인 델타가 실적을 발표하고 같은 주에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본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실적이 끼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다음 주에 네. 그 뉴욕주 제조업지수,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나오잖아요. 네. 이거 중요할 것 같지 않아? 이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컨센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 그치.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이게 서베이인데 맞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마진율이 하락하는 거 우리가 계속 그림도 보여드리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뭐 네네네. 저희가 같이 고민해왔다면 이런 게 더 강화시키는 시그널이 이번에 ISM에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네. ISM 뭐 서비스업, 제조업 다 예상보다는 조금 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서비스업은 실적, 특히 그치.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랑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ISM에 비해서 먼저 나오고 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둘 다 더 이상 좋아지진 않아요. 다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랑 뉴욕 제조업 지수가 하나는 개선, 하나는 약화 이쪽으로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어서 뭐 개선보다는 둔화 정도로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은에서 그 서베이하는 제조업 지수잖아요. 변동성이 좀 크다는 약점은 그쵸. 있습니다. ISM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닝 시즌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어닝부터 6페이지에 볼까요? 있는 그 산업 이슈에 있는 어닝과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EPS인데 아직까지는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가 이 두 막대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 YOY로 한 64.6%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뭐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창 코로나 심할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저효과도 반영되고 해가지고 한 64.6% 정도의 그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고요. S&P 500 기업 중에 80% 이상이 그러니까 400개 이상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거는 당연히 뭐 YOY로는 개선되는데 제가 한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 두 개입니다. 그쵸.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차트랑 이 하늘색으로 된 차트는 한국의 분기, 2분기가 이 세 번째 있는 거고요. 제일 끝에가 4분기, 1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이렇게 추정치까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증가율로 보면 한국도 비슷해요. 작년에 비해서 한 74%, 75% 정도 YOY로 증가할 걸로 영업이익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절대적인 수치는 좋은데 이게 기저효과가 반영된 거라는 거죠. 작년 2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증가율로 보면은 1분기에 비해서 둔화되고 3분기에는 더 둔화됩니다. 이게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 그로스가 둔화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지금 코스피 200 기업 중에서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종목이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한 80%가 좋아질 거다라고 잡혀 있어요. 코스피 200개 기업 중에서 한 160개 정도겠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작년 2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1분기랑 2분기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만큼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8페이지 차트 실적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 분기 코스피 200 영업이익인데요. 전자죠 이거. 아,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2021년 추정치인데, 이렇게 갑자기 슈팅하는 거는 삼성전자 효과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 3, 4분기가 끝에 있는 4개인데요. 2분기 실적이 올해 1, 2, 3, 4분기 중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가율 자체도 1분기에 비해서 조금 둔화된다는 점에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주가에 막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델타 변이 확산, 뭐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 이거를 떼놓고 보더라도 뭐 실적은 조금 2분기는 슬로우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200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해왔냐는 건데,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죠. 아직은 연간이니까.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주일 만에 1.4% 상향 조정됐는데, 이 중에서 1.4%에 0.8%를 삼성전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효과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실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2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4차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요.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 확진자 수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미국에서도 그 주 중에서 24개 주가 지금 주간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10% 이상 늘어났고, 확진자 수를 보니까 51%가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죠. 소재 산업재 업종 같은 경우가 YTD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소재 산업재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MSCI 월드 대비 MSCI 소재 지수가 지금 올해 최저치 수준까지 왔다는 건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그만큼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글로벌 수요라든지 이머징 국가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클리컬 업종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쪽에는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가 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분기 수익률이 그 2분기 그 아시아 지역 분기 수익률이 그 MSCI 월드 대비로 하면은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만큼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좋았는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 이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이러한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도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베트남에 우리 현 공장이 많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의류부터 섹터의 상황이 다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쪽들이 약간 또 매출 차질 이슈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 아시아 쪽에서 돌아가는 게 멈추니까 다시 한번 1년 만에 이렇게 좀 셧다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생각보다 상황인 거죠. 이쪽은 완전히 거의 공장이 하여튼 어떤 기업은 그냥 멈춰버리더라고. 아니 뭐 미국도 뭐 여행주들 좋은 거 같았는데 이제는 나빠질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개선 늦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뭐 그냥 별거 아니다 하겠지만
이게 나는 코로나 변이 때가 촉매제가 된 건 맞는데 촉발시킨 건 맞는 좀 약간 계기를 준 건 맞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매주 그 성과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수익률이요? 네, 수익률 네네. 보면 바이오가 갑자기들 막 올라왔었거든. 계속 헬스케어가 어떤 전형적으로 어떤 이도 저도 안 될 때 바이오들 이제 뭐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이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이쪽 영역에서 뭐 게임주나 바이오 갖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의 본류는 누가 뭐래도 리오프닝이 되냐 아니면 성장이 나오냐 뭐 이거에 두 개의 어떤 바벨을 갖고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약간 기스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좀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번 주 초반에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300에 맞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못 넘고 있는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서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성장주 쪽에서는 오히려 이 시가총액 대형주인 것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쪽이 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어제 막 빠지는데 바이오젠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거는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요. 뭐 지금 또 우리도 마스크를 다시 쓰기 답답하지만 네. 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다들 여름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거라 봤고 어쩌면 그 가늠자가 삼성전자였는데 우리 내부에서 계속 논의된 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자가 이 가격에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되게 이상하다고 계속 저희들은 얘기를 해왔어요. 전자가 그래도 실적 발표 전에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한 9만 원 트라이 한번 하지 않을까가 어쩌면 상식 아니었나는 거죠. 근데 막상 까봤더니 뭐 출하 증가가 이거는 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내년 걱정 왜 미리 하냐 하는데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을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던가 뭐 몇 군데서 이미 그 얘기를 다 하고 있고 뭐 많은 거에서 그래서 주가에서 뭐 전자가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전자가 못 가는 장이었을 때는 보통 박스권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구간인 것 같고 아마 오늘도 다들 이제 되게 막 어떤 극단적인 명쾌한 결론들을 원하실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실적 장세로 딱 넘어가는 수만 있다면 굉장히 명쾌해질 거예요, 시장은. 근데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왜 안 되냐? 실적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아까 말했던 좋은데 모멘텀이 꺾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률 기대값을 너무 주가에 많이 성장은 좋아지는데 성장률은 꺾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로스 레이트와 그로스는 다르다. 그죠? 우리가 흔히 외국 투자책에 보면은 그로스 레이트와 그로스는 다르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뭐 이 표현도 또 뭐 좀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 할 말 없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의 성격이 좀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생각보다 덜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편하게 가는 장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에 우리 예상과 아니 금리는 약간 슈팅 나온 것 같다 아래로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좀 심했어. 좀 심한 이거는 뭐 쇼커버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쇼커버 같아서 나는 뭐 금리가 좀 안정화된다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또 성장두나 뭐 디플에 뭐 온갖 얘기 갖다 붙이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거는 시간이 좀 점점 좀 늘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포트 편성이 중요한데 뭘 집중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달간 8월까지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상당히 생각보다 별로인데 앞으로 기대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들은 그런 거 집중하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적 피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업종을 좀 그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왜 자꾸 피크아웃 얘기하냐고 어떤 분이 좀 뭐 불만스럽게 뭐 댓글 하고 나면 주희 씨가 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건 답변할까요? 그랬다가 그냥 놔둬라 그냥 그랬는데 야 내가 놀란 거는 되게 뻔하게 우리가 하던 얘기들인데 좀 아쉬운 게 나는 좀 우리 반도체 담당자도 그렇고 우리 나가서 좀 이런 대중들에게 얘기 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가기를 다 싫어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되게 이제 불편해서 이제 내가 진짜 맨날 같은 사람들 나오냐고 자꾸만 그러는데 우리 동찬이만 매일매일 얼굴 오늘 비춰주고 머니 셔틀도 올라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전략팀에서도 최가혁도 뭐 조행찬 아이디어가 있길래 야 이거 방송하자 그러면 아이 그냥 됐습니다 뭐 뭐가 됐는데 이거 참 내가 어떻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뭐 이런 이 말 저말 사적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편하게 쉽게 가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일단 오늘 당장 포트 재편을 나갈지는 않고 이런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2주 정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마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캐시 확보 얘기 놓고 가고 기다리면 되는데 또 하루도 못 참고 또 그냥 매일매일 뭐 떨어지면 해보려고 매수하고 싶죠. 뭐 사람 하고 있는데 심리가. 그냥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아야 될 것 그러니까 집행들도 안 할 거고. 막 시장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모르겠으니까. 매수는 조금 참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합 인포맥스인가 그 갔을 때 내가 그날 저녁에 늦게 가서 했는데 계속 이제 말이 좀 엉키는 거야. 근데 되게 그날 막판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작년에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막 처음에 막 헤맸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뭐 계속 뭐 잘 보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작년에는 밸류가 싸니까 밀릴 때마다 지르자고 했던 거고 올해는 밸류가 비싸니까 올라갈 때마다 좀 약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 이 정도 말했는데 야 이거가 뭐 맞지 뭐 너 강세로니까 약세로니까 뭐 성장도 주차합니까 가치 주차합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느끼는 거는 우리 연불리가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형이 고객이 증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가끔 승환이랑 어제 통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 야 승환아 축하해 뭐 얘기하다가 그냥 대중들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좀 네. 염동찬 연구원이 좀 그게 다가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도 한다고. 그렇다. 나머지 애널리스트 출신들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다들. 왜냐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 이베스트는 다양하게 컨텐츠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이름도 바꿨거든요. 이름 브로커보다는 또 어감이 좀 그래서 이런 컨설팅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컨설팅 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더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연불리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실시간 책 틴다고 많이들 상의하시고 저희들은 그냥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얻는 차원 정도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 애널도 좀 편하게 여기들 나올 것 같아서 자꾸 뭐 그냥 그리고 어제 제일 웃겼던 게 남 의원이 전화가 유튜브 채에서 엄청 왔었나 봐.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나가도 안 되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타일 알잖아. 네. 그때 3% 나가는 것도 내가 야 우리 이베스트 데이라고 하니까 한 번만 나가자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러고서 나왔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거 기대값이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장세는 기대값이 내려와야 실적 기대보다 높아져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라갔지 기대값이 높았을 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디어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몰라가지고.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갑시다. 아 혼자 떠들었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